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7일 새벽 1시 되겠습니다. 내일 부산 스터디 준비하면서 업로드를 시작하게 되네요. 시장도 너무 갑자기 안 좋아지고 여러분 마음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취소하려고 하다가요. 그냥 일단은 진행하기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취소하는 것보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열정과 저희들의 관심이 시장을 좋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하며 일단은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시장은 엄청 안 좋은 상황이면서도 암호화폐 신용카드 제조사 미국 시장 결정 진출 결정, 로저버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예정, 전립 예정, 후업이 출금 일시 중단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미 어떤 금융 전문가는 이제 BTC 대규모 폰지 사기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하고요. 불투명한 암호화폐 없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을 발명한 사람 사토시의 정체도 불분명하고 발행량이 고정된 것이 의문이다. 발행량이 고정된 거는 맞겠죠. 그리고 사토시 정체도 불분명한 건 맞겠고 제가 이제 의심이 되는 부분은 불투명한 암호화폐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에 있어서 이 암호화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그걸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저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개발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뭐 이런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그런 암호화폐들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암호화폐들 뭐 가령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명불허전 그래도 대장이죠, 그죠? 대장이니까 그런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엄청나게 활용하고 있었고 이더리움은 이제 부대장이죠. 부대장으로서 많은 ICO에 활용되면서 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 그런 부분. 그리고 리플은 이제 은행권에서 그리고 스텔라 루멘도 이제 은행권과 이제 개발도상국들의 이제 대체 화폐로서 이런 그런 위상을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일단은 얘들이 뭐 엄청난 떡상 이런 거를 기대하고 계시겠지만 물론 자리를 잡아 나갈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이고 여기서 이제 누가 살아남느냐 어떤 친구가 살아남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네, 오케이 채굴풀 뭐 저도 얘기하고 있고요. 비트캐시 하드포크코인 글로벌 거래량 상위 10개 거래소 중 4개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업비트에서 SV 비트코인 SV 지급을 했고 지금 상장까지 완료가 된 상태고요. 뭐 서로 전쟁을 치르고 앉아 있는데요. 이런 참 보기 좀 그렇습니다. 그죠? 탈중앙화라고 외치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지지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세력 다툼을 한다. 이게 무슨 네, 그죠? 네. 진짜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안 좋은 소식들도 있고, 뭐 괜찮은 소식들도 있고 그런 상태예요. 네.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완전히 최저점을 찍어버렸습니다. 제가 과거부터 주장드리던 연중 최저점을 사실상 경신을 해버리면서 지금 약간 회복됐나요? 연중 최저점 여기서 박스권 횡면서 돌려 들어줄 거라고 기대했었지만 네. 86 연중 최저점을 경신해버리면서 사람들이 불안감 심리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 자리를 빨리 회복해 줘야 돼요. 빨리 되도록이면 빨리 회복을 해줘야 우리가 또 어느 정도 하루도 한숨 돌렸다 이런 정도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조금 이제 긴장은 좀 하고 계셔야 돼요. 장기적으로 늘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두고 계셔야 되고
빨리 준다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가 아니고 월말 월초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죠. 월말 월초 정도에서 크게 돌려주는 그런 그림을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하방에 대한 여력이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운해요. 저는 이제 과거에 생겼던 궁금증들이 그리고 의문점들이 몇 가지가 있으면서 시황을 보면서 의문점들이 몇 개 있으면서 다 지워버릴게요. 네, 이제 의문점도 있었습니다. 의문점들이 이제 싹 사라졌어요. 다 깨졌습니다. 이거. 네, 시황은 다 박살났고요. 10번을 맞추더라도 이게 한 번을 틀려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일이. 여러분들은 꼭 손절 꼭 지켜주시고요. 손해를 작게 보고 치우는 게 낫지 계속 길게 보면서 손을 끌고 가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물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연연하지 않아요. 이런 말 하면 또 웃기지만 제가 물린 부분은 그렇게 많이 신경 쓰이지가 않아요. 제가 물린 건 어차피 뭐 손실률도 그렇게 큰 부분은 뭐 과거에 리플에 물려있던 그런 비중 빼면은 엄청나게 큰 부분은 또 사실상 아닌 부분이고, 근데 제 시향을 듣고 따라주시던 분들이 제 말을 듣고 매수를 하셨는데 물리는 게 그게 너무 싫은 거지. 그래서 강하게 말씀드리는 용기가 안 나는 거고, 그냥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여기도 저는 매도했습니다 이런 말씀, 단타 매도를 했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는 괜찮아요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기로 난 다음에 여기 빡 깨져 버리니까 그것에 대한 마음, 손절 라인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였잖아. 제가 여기서 손절, 여기 요 밑에 요 걸려 비트맥스는 이제 그만 요 정도였을 거예요. 금액이 요 정도에서 손절이 날아가 버렸거든요. 역지정이 남은 게 이제 얼마 없던데 확실히 좀 커요. 크긴 한데 뭐 금액 자체가 적은 금액이었고 뭐 몇십만 원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그거야 뭐 한 달 좀 아끼면 되는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수천을 날리신 분이 있으실 거잖아, 분명히. 그죠? 일순간에 박살을 내버리면서. 그게 싫은 거지. 그게 그분들이 마음 얼마나 아플까. 아이고, 그렇습니다. 내일은 반등이 나오겠네요. 내일은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내일 반등이 이제 월 말이죠. 그죠? 내일이랑 모레 정도에서는 반등이 나올 거라 보이고요. 6,000불을 일단 살려줄 수 있는지 여부가 조금 중요해 보입니다. 6,000불을 살려줄 수 있는지 여부가, 6,000불 살려주고 이렇게 다시 빠지는 거는 제가 여기는 매수하셔도 됩니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6,000불 살려주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로는 6,700만원 정도, 670만원 정도 되려나요? 네, 그 정도 라인 되어 보이고요. 살려준다면, 네, 하이틀 안에 살려준다면 다시 이제 뭐 제 시장은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네, 그죠? 월말 월초에 이 자리 7,200불 정도를 볼 수 있을 거다. 네. 그 정도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오히려 빠졌기 때문에 거의 거기를 볼 수 있는 확률은 더 올라가 버렸습니다. 네.
그렇지만 더 빠질 확률도 더 올라가 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기어갈 확률이 많이 갔었는데 이건 이제 하기 싫은가 봐요. 비트코인이 재미없게 가기 싫은가 봐요. 지금부터는 새로운 뭔가 변동성을 주려고 노력하나 봐요. 네, 큰 변동성. 이제 롤러코스터가 터지거든요. 잘못하면 더 빠지더라도 급등 나오고 올라갔다가 가자 하면 막 폭락 나오고 막 이러면서 막 움직일 것 같거든요. 이제부터 월 하순부터는. 네. 어찌 보면 재밌어지겠죠. 여기서 만약에 그냥 아무 변동 없이 계속 시간을 늘어뜨린다면 이달까지 한 달 정도까지 계속 늘어뜨린다면 시장은 이제 붕괴, 흔히 말하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없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변하게 되겠지만 이 전까지의 변동성이 살아있다면, 변동성이 정말 빠지는 상황이 살려 없습니다. 변동성이 살아있다면 이제부터는 움직이는 것은 이 저항선을 뚫기 위한, 혹은 뭐 하방을 더 밝게 하더라도 뚫기 위한, 흔들리는 장세를 연출하기 위한 그런 전조 증상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서부터 그걸 느꼈었어야 됐는데 62평이 돌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포커스에 맞춰져 있어서 죄송하기도 하고 송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원합니다. 크게 볼 건 없어요.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그걸 참 PPT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네요. 네. 그냥 1대1 비율로 보시면 보상 비율을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럼 여기는 충분히 이 정도, 이 폭 정도의 높이만큼은 충분히 매수, 그러니까 요 자리가 1차 매수 자리겠죠. 요 캔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차 매수, 요 자리 2차 매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엘리트 파동 카운팅도 뭐 있거든요. 엘리트 파동 카운팅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1파, 2파, 3파 이렇게 얘기가 되겠지만 여기가 저점이 더 낮았거든요. 여기 얘들보다. 그러면서 이상하다 왜 이러지, 왜 여기서 돌리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서야 깨버렸어요. 이 저점을 이제서야 깨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엘리트 파동 카운팅이 깔끔한 저점을 형성하러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완벽해졌어요. 이제 찝찝한 구석들이 다 사라졌고요. 좀 더 내려가더라도 이렇게 내려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다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 그리고 살렸다가 다시 죽이는 그런 모습이 연출될 수 있겠죠. 네, 지금 이제 그게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여기 영역들을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 영역들을 확인할 여지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또 드려야 되냐면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죠?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야 이 높이를 갖다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1대1의 보상 비율이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염두는 해두고 계셔요. 염두는 해두고 계시고요. 길게 보시는 분들은 사실상 좀 버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좀 비중을 줄여주세요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말씀을 드려도 사실 잘 못 파시더라고요. 올라갈 때는 그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계속 더 올라갔으면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못 파시더라고요. 이런 자리는 요만큼 빠진다고 해도 파는 자리가 아니고요. 매수 들어가고 추가 매수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반등 보고 여기서 빌빌 거리면서 이평 다 내려올 때까지 빠지면 여기 청산하셔야 되는 그런 전략이라고요. 이평에 대한 이격도를 넓혔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래갖고 쿵 다시 한번 나오더라도 여기 다시 올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 자리 후보지요. 그는 충분히. 네,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 간 다음에 여기는 가자 하는 데가 아니고 여기서 저항을 먹기 때문에 이런 패턴, 머리, 어깨니까 오른쪽 어깨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되셔야 되는 거죠.
좋아졌습니다. 시장이 나쁜 말로 드리면. 네. 여러분들 내년 말에 어떻게 될, 올 년 말에 고점을 예상하셨고, 그리고 저희도 고점을 예상했어요. 그죠? 올 년 말에 좋은 모습이 보여주지 않을까 고점을 예상을 했었었는데, 그때 고점은 시장이 죽을 것에 대한 고점이었고요. 1년 동안 조정을 줬다라는 것, 1년 동안 조정을 줬다라는 것, 그리고 과거 비트코인이 과거부터 2년간 상승한 것에 비해서 1년간 조정을 줬다라는 건 의외로 좋은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엘리어트 파동 정파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더 떨어질 여지는 있습니다. 반등력을 보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시간 파동 역시는 안 좋고요. 요 캔들 하나로 이런 내려오는 폭포수를 막아내기는 아직은 조금 힘들지 않나.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올려서 여러분의 자금을 빼앗고 다시 떨어뜨려서 이 물량을 다시 여기서 받아내는 받아내는 누군가가 있다면 급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또 의외로 많이 비트는 엄청나게 빠진 건 아니에요. 그죠? 700만원에서 600만원, 한 10%? 네, 10% 조금 더 빠졌나요? 그죠? 주식도 이 정도는 움직이는데 뭐. 자, 문제는 비트캐시죠. 문제는 비트캐시고요. 비트캐시가 카드 포크 딱 순간에 순간에 49만원 정도, 48만원 정도를 형성하면서 지금 SV랑 합쳐서 50만원 정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외국은 20만원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팔자리 더 올라가도 미련 없는 자리다. 더 올라가도 미련 없는 자리다. 1차 단타 매수는 가능하다. 단타 매수는 가능하다. 밀어버리겠습니다. 그냥 확 밀어버렸어요. 비트캐시는 사실상 갈림길에 썼어요. 이제 차트 분석이 크게 의미 있는 자리는 아니고요. 하방 추세선조차 다 박살 내버렸거든요. 네. 이 정도는 살아있긴 한데, 비트캐시는 이제 조금 갈림길에 섰습니다.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올리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여주다가 이렇게 오바이트를 다 해버리면 사실상 조금 안 좋습니다. 네, 많이 안 좋습니다. 만약에 매수를 가능하시다면 여기 정도를 기다려 보시고요. 설령 한다 하셔도 여기를 살리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매수 전략을 취하시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이제 높은 100만원, 120만원? 과거에 누가 그러셨죠? 비트캐시 100 몇십만원이 몇십만원이? 200만원이었나요? 그분이? 비트코인에 1400만원보다 더 빨리 올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글쎄, 자, 일단은 두고 봅시다. 왜냐면 얘는 지금 하드포크가 되면서 두 진영을 갈라졌기 때문에 두 코인을 합쳐서 지금 과거의 비트캐시에 대한 가치를 논해 봐야 되는데, 그냥 결국은 이거예요. 결국은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 50만원, 얘랑 합치면. 그죠? 과거부터 궁금했어요. 이게 비트캐시가 이 양봉이 왜 하드버커 이런 호재로서 작용을 하며 이렇게 많이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잖아요. 뭐 이 정도 되려나? 이까지 살려줄 수 있을까요? 캔들 차트로 봤을 때 거래량이 터졌고 그 다음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누가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었다. 사람들이. BK는 당분간 아웃입니다. 반등이 오면 반등 청산을 노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BK 좋아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저는 BK를 안 좋게 보는 사람이기도 하고 BK는 당분간 아웃입니다. 이 거래량보다 여기 더 들어왔네요. 그죠? 이 부분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은 한번 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만약 이 시간 12월 정도에 얘가 시장을 돌려서 50만원 살려주면 이때는 충분히 매수를 다시 해보셔도 돼요. 네. 물론 이제는 이걸 살려주느냐 마느냐의 부분이 문제에서 기로에 서 있거든요. 일단은 단타 매수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한 논리에서 말이죠. 너무 복잡하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1대1) 그러면서 이 높이 그리고 이 높이가 흡사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뭐 조금 더 빠지더라도 반등 한번 주고 다시 흐르면서 이렇게 오는, 제 눈에는 사실상 이게 조금 높아 보이거든요. 그냥 반등 주고 주르르르 그냥 이것처럼 주르르르 흐르는 그런 그림이 조금 제 눈에는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비트캐치 좋아하시는 분들 믿을 만한 건 요거죠. 그죠? 요거 하나 있네요. 거래량 엄청 터져 있던 캔들. 아직 크게 볼 건 없습니다. 네, 반등이 나와 주고 난 다음에 매수의 전략을 취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스텔라 루멘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너무 피곤하네요. 스텔라 루멘은 일단 지지를 받아줘야 될 자리에서 비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스텔라 루멘은 시간을 좀 더 끌다가 이렇게 쌍봉을 맞고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 자리는요, 여러분들이 좀 강하게 매수 베팅을 해볼 수 있는 만한 자리가 될 겁니다. 시간도 좀 잘 살펴보시고요. 온다면 말이죠. 그런데 조건이 좀 있습니다. 조건이 여기를 깨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를 깨면 골치 아파집니다. 스텔라 루멘도 가급적이면 여기를 깨지 않아도 좋겠는데요. 여기는 지금 현저히 좀 애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깨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깨는 건 괜찮아. 시간을 여기서 저점 테스트 이렇게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요때 깨는 건 안 됩니다. 요때 깨는 건. 이거는 이거까지는 그래도 버텨라 이러고 버티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요때 깨는 건 좀 곤란합니다. 좀 더 참고해 주시고요.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도 제가 추천을 드렸고,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청산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계셨던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돼요. 참 걱정스럽습니다. 네. 속상하고요. 속상하고 걱정스럽고 그래요. 10월 12일.
이더리움도 이제는 조금 이제 긴장을 하고 계셔야 되죠. 요 저점, 네, 요 저점에 18만 9천 원에 지금 위협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아사리 이렇게 된 거 저점을 살짝 깨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더리움은 사실상 여러분들 좀 지금 사신 분들은 조금 깡물고 저 욕하셔도 좋으니까 이 깡물고 좀 버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장은 어쩔 수가 없어요. 당장은 지금 일봉이 다 꺾여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태지만 네. 이때보다 덜 빠졌고요. 이더리움은 저는 한 개 더 샀습니다. 오늘 여윳돈이 좀 생겨서 한 개 더 산 상태고요.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상승을 다 오바이트 해냈거든요. 요걸 기준으로 오바이트 다 해냈거든요. 터치 한번 하고 다시 빠졌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 그리고 만약에 얘가 깨진다면요. 얘가 깨진다면 18만 9천원에 손절을 하시는데 물리신 코인을 20%만 매도를 하세요. 그게 손실 매매거든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시고 다시 22만원 이 라인을 살려주면 그때 사시고요. 아니면 더 빠지면 17만원 부근에서 매수를 다시 받으세요. 네. 그렇게 분석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넘어가 볼게요. 에이다도 추천을 드렸죠. 손절을 못 하셨죠? 못 하겠죠. 손절이라는 걸 말을 해도 그죠? 손절 할까요? 어쩔까요라고 여쭤보면 제가 83원을 손절을 잡았으면 83원 이러면 그냥 하셔야 되네. 82.9에서 그냥 파셔야 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손실 보더라도 안 보고 분부하면 이래 돼 버린다고. 50%의 시드가 있어요 지금. 그죠? 75원까지 못 살렸네요. 만약에 그냥 물려 있으시다면 마찬가지로요. 에이다도 저점을 경신을 했죠. 그죠? 전산점 경신을 하고 반등 청산을 노리셔야 될 것 같아요. 반등 청산을 조금 노렸다가 혹은 여기가 다시 깨어진다면 여기서 또 20%또 파셔야 돼요. 더 추가 매수하지 말고 손실 매매를 하시더라도 20%를 여기 저점을 깨는 순간 하시고요. 67.2원 정도 되겠네요. 저도 매수를 하시고요. 한 63원? 63원, 네, 잠시만요. 네, 63원 정도 라인에서 다시 그 시드를 넣으시고 50%에 대해서는 마저 넣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끝까지. 50%는 여기를 올라오면 다시 살 거예요. 올라오면 다시 이거 보고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은 50%는 절대로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하락장에 이거 넣는 거 아니거든요. 물타기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락장에는요. 지금 하락장이 다시 제가 하락장이라는 말을 안 쓰다가 하락장이 돼 버렸거든요. 왜냐면 신저점을 경신했으니까. 하락장에는요. 절대로 물려 있는 코인, 그러니까 추가 시드 넣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절대로요. 누가 기승전 상승입니다. 그래도 절대로 넣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인간들은 시장을 이겨본 적이 없다. 뭐 이런 말 하면서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런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나머지 50을 확인 매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수 없으면 엄청 길어질 거예요. 엄청. 또 한 번에 여기서 돌렸었어야 됐는데 돌려줘야 될 자리에서 밀려버리면요. 또 엄청 괴로워져요. 이만큼. 그러니까
한 달 안에 돌려야 됩니다. 한 달 안에. 한 달이라는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나머지는 크게 분석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왁스도 뭐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죠?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중. 22평에 맞고 이게 노멀한 일반적인 파동이거든. 근데 비트랑 같이 움직였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구피는 제가 뭐 좀 샀다가 지금 다시 뭐 이러고 있는데, 스팀 달러가 떡상을 했죠. 사토시 시장에서. 네. 사토시 시장에서 제가 샀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다시 비트로 바꿔놨어요. 네. 돈은 손해를 봤지만 사토시라도 이득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바꿔놨고요. 아무튼 네, 이 정도 얘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기운 내셔야 해요. 기운 내셔야 하고, 스크립트 아커에도 반등하는 척 하는데요. 그래서 얘도 여 위로 올라오면 관심을 가지세요. 위로 올라오면, 여 위로 올라오면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힘을 내라고 응원을 해줬건만 트는 저의 마음을 다 씹어버린 채 바닥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일목균형표도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으세요. 내일 강연할 때도 쓸 텐데, 이 급락이 나오면 이게 여기 이렇게 여기가 없는 상태에서 얘가 나오거든요. 이 시간에 뭔가의 괴동성이 생길 수 있겠구나. 요 구간, 요 정도 자리에서 괴동성이 생기고요. 요 자리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목그림대를 하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옆으로 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요 옆으로 요렇게 가야 쭉 그나마 휴 하는 그런 정도 느낌이라서, 보호 판동이 나오는지, 나올 수도 있겠다, 그죠? 나오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 좀 덜어 올리고 있으니까. 4시간 상에서도 지금 4시간 상에서는 여기 이렇게 하고 하락을 하고, 이제 요 자리가 되겠죠, 그죠? 19일 정도 자리. 예전에 일주일 정도 뒤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비슷한 자리가 될 텐데, 요 기간에서 또 이런 타이밍이 또 나와주는지, 이때는 또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 여기 자리까지는 확인해 줘야 된다는 거지. 올라가주면 더 좋고요. 여기 이제 이때 이걸 돌파해서 올라가주면 진짜 좋고요. 그러니까 짧게는 19일에 대한 신호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9일 전후. 네. 진짜 좋고요. 68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좋다고 해서 막 올려주면 바로 이거 더 사는 게 아니고, 올라주면 다시 빠져도 올라갈 힘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일봉에서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이게 일봉에서 해석이 안 돼요. 이게 이상하게 일봉 요거는 해석이 되거든요. 위로 저항 먹고 내려왔는데 이거 일봉에서 이해가 해석이 안 돼요. 일목으로도. 근데 주봉 억지로 따져보면 주봉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정도 생각이 들긴 하던데 해석이 안 돼요. 참. 무튼 네. 그리고 12월 요 자리죠, 그죠? 12월 9일 정도에서 이 라인대를 와주는 게 그러니까 밑으로 안 가고 요 가주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움직인다가 아니고 이 정도의 월서 이렇게 상승에 대한 소설을 써놓으시고 스토캐스틱 파동을 보시면서 우리가 매도를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렇게 해서 올렸다가 다시
빠졌다가 뭐 다시 이렇게 올렸다가 빠졌다가 쿵 한번 하고 여기서 급등 이렇게 나오는 이런 이 정도 패턴, 혹은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가 하더라도 빠지더라도 이런 정도 패턴을 머릿속에서 그냥 염두에 두시고 스토캐스틱 파동과 각 더불어 우리가 단타를 매수 매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도 있잖아요, 그죠?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만 제가 항상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제 그것도 있다 보니 하니까, 네, 이 정도 하고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스터디 자료를 조금 더 너무 허접해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열심히 또 새벽 2시가 되었는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편한 밤 되시고요. 항상 건강 최우선 하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기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